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해남 물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여긴 홍콩 다음으로 비쌉니다. 저는 북경, 상해, 선전, 그리고 홍콩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모든 도시가 해남보다 쌌어요. 해남은 겨우 홍콩보다 조금 쌀 뿐이에요. 하지만 홍콩 사람들의 소득은 어떤가요? 해남 사람들의 소득은 또 어떻고요? 누가 좀 제발 알려주세요. 해남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해남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정말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4천에서 5천 위안 벌어도 집세 내고 주차비 내고 기름 넣고 밥값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한 달이 다 지나도 저축은 몇 푼도 못해요. 형님들, 여러분은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돈 되는 일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2024년 12월 18일 중국 정부는 해남 자유무역항의 전 지역 세관 폐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섬 전체 약 3만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이 세관 특별감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8개의 대외 개방 항구 및 10개의 2차 항구도 동시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섬 내 약 74%의 상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600개 이상의 세목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의 북적임과 달리 현지 주민들은 물가 폭등과 소득 정체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 가격이 너무 높아 섬에서의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의 물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아세요? 진짜 더는 못 참겠어요. 이건 꼭 한번 말해야겠어요. 방금 쌀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 여러분 믿기시나요? 무려 20위안이었어요. 보통은 물가가 높은 도시라면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그에 맞게 높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해남은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당신 월급이 2,800위안이든 얼마든 상관 안 해요. 소고기는 70위안이면 그냥 70위안이고 집값은 평당 2만 위안이면 그냥 2만 위안이죠. 블로그는 해남의 엔겔 지수는 이미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북경과 같은 일선 도시의 엔겔 지수는 21%, 상해는 약 26% 수준입니다. 그런데 해남은 무려 39%에 달합니다. 그럼 엔겔 지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전체 소비 지출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에게 100위안이 있다면 상해 사람은 평균 26위안을 식비했습니다. 그러나 해남 사람은 무려 39위안을 먹는 데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황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해남의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왜 주민들의 월급은 낮은 걸까? 물가가 높으면 소득도 높아야 맞지만 현실은 임금 수준이 계속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도대체 누가 다 벌어가는 거죠?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중공 관영 매체는 해남 자유무역항을 중국의 또 한 번의 대외 개방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당 중앙의 집중 통일적 지도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전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남은 향후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기 어렵다. 오히려 강력한 통제 아래 경제적 고립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치 기반과 자유로운 정치 제도 부재는 자유무역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중국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 자유무역항 역시 결국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남이 나를 배신한 느낌입니다. 난 정말 실망했어요. 내년에도 계속 여기 머물러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내가 시금치 계란 볶음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시금치가 근에 구이한 8마오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여기선 시금치를 생산하지 않나요? 아니면 수입산이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난 생각했죠. 아, 내가 간 마트가 좀 큰 체인이라 비싸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번엔 옆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가봤어요. 진짜 작아서 몇백 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몇 분이면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이 구이한 8마오였어요.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문제인가 싶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전통시장에 갔어요. 보통 재래시장이면 좀 더 싸잖아요? 근데 거기도 똑같았어요. 시금치 10위안, 심지어 마트보다 2마오 더 비쌌어요. 한 네티즌은 해남에 오시려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여기는 물가가 완전히 일선도시 수준으로 상해 북경과 맞먹어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예요. 해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가끔은 한 근에 몇백 위안까지 하거든요. 그냥 생강, 마늘, 고수 같은 채소들도 가끔 너무 비싸서 말문이 막힐 정도예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500g에 80위안짜리 고수 가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남의 세관이 폐쇄된 이후 물가가 싸졌냐고요? 이건 요즘 본토 친구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요, 제가 삼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싸졌다는 느낌이 없어요. 삼하는 원래 관광도시라서 물가가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물류입니다. 해남에 살아보면서 온라인 쇼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해남은 신장, 티베트, 네이멍고와 함께 중국 택배 3대 오지로 꼽힙니다. 느린 건 둘째치고 싸고 신선한 식품들 중에는 아예 해남으로 배송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세관 폐쇄 첫날 주요 매체들은 시민들이 두리안을 사려고 줄을 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인가라는 것도 건당 80에서 90위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남 관세 폐쇄 이후 정말 물가가 싸졌을까요? 한 블로그는 가격이 내려간 건 주로 고가 제품이에요.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 고급 모델이나 원래 가격이 높았던 두리안 같은 귀족 과일 말이죠. 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가격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남 세관 폐쇄 5일째 해남 집값은 또다시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지금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 되었는지 아세요? 자유무역항이 처음 생겼을 때 당신들도 해남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르긴커녕 당신 집값은 50% 떨어졌는지 아니면 80% 떨어졌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은 이미 세관 폐쇄가 되었어요. 우리는 해구에서부터 사막까지 쭉 보면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해구부터 얘기하죠. 예전에 해구에서 집값이 제일 비쌌던 곳이 어디였죠? 국흥대도 맞죠? 여기가 해구의 CBD라고 불렸었잖아요. 블로그는 예전에 해구, 국흥대도 일대의 집값은 평당 약 25,000위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18,000위안으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거래가는 12,000위안 수준으로 예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남의 물가가 비싸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동북 지역보다는 확실히 비쌉니다. 지금 해남에 머물고 싶다면 하나는 원래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해남에서 계속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남에 와서 은퇴 생활을 즐기려는 거라면 사실 계산해보면 비용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는 앞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북지방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 있으면 사마로 가고 돈 없으면 서쌍판나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각자 선택의 문제죠. 그런데 자유무역항이라고 해서 물가가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마라는 곳은 창업을 꿈꾸거나 뭔가 일을 해보려는 사람들을 결국 떠나게 만들어요. 이곳에선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도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저는 지금 민박을 운영 중인데 안내 표지판 몇 개가 필요해서 현수막이나 출력물 제작하는 광고사를 찾았어요. 구이항에서는 한 장에 3위안이면 정확하고 깔끔하게 금방 만들어주는데 여기 사냐에서는 두 군데를 알아봤는데 다 15위안이래요. 그래서 그중 한 명에게 말했어요. 15위안은 너무 비싸요. 제 요구는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흰 종이에 파란 글씨 간단하게 디자인해서 출력하고 코팅만 해주시면 돼요. 블로그 왕씨는 사장에게 한 장에 10위안으로 하죠. 제가 4장 만들 거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금방 끝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도 그 말에 수긍하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하면서 계속 두들거렸습니다. 이거 귀찮은 일이네 라고 말하면서요. 왕씨는 파란색 글씨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장은 그냥 검은색으로 출력했습니다. 왕씨가 파란색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사장은 짜증이 난 듯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씨는 그럼 컴퓨터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출력만 부탁드릴게요. 결국 거의 다 작업을 마칠 무렵 사장은 갑자기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나를 찾는다. 더는 주문 안 받아 라며 일방적으로 거절했어요. 결국 왕씨는 다시 구이항에 있는 단골 가게에 주문을 넣었고 거기서는 4장의 단돈 9위안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배송비 23위안만 추가돼서 총 32위안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씨는 해남에선 다들 큰돈만 벌 생각이지 이런 자잘한 일은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30분 일해서 40위안 벌면 나쁜 장사는 아니잖아. 진짜 이렇게 장사하는 건 처음 본다니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도 활동 중인데요. 그녀는 해남에 있는 집은 절대 아무렇게나 사지 마세요 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해남에서는 무려 80%의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해요. 문창, 경해 같은 지역에는 집을 팝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집은 새를 놓을 수도 없고 팔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고매물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여 있고 많은 집주인들이 수만 위안, 심지어는 수십만 위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매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축 아파트들조차도 할인 판매에 나섰고 건설사들마저 재고 정리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남 자유무역항의 세관 폐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해남에서 부동산을 11년째 팔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다른 중개인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 자유무역항 세관 폐쇄는 집값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의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집값이 오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근본적인 논리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해남 전역을 보면 매물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즉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블로그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계속 분양될 예정이고 정부 주도의 보금자리 주택도 잇따라 대규모로 공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해남에서 집을 사려고 한다면 은퇴 후 정착을 위한 구매도 아니고 자녀 교육 목적의 필수 구매도 아니라면 서두르지 말고 잠시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합니다. 해남은 정말 너무합니다. 오늘은 해남의 물가에 대해 좀 하소연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한 근에 28위안짜리 고수를 사본 적 있으세요? 전 사봤어요. 얼마 전에는 청경채가 한 근에 15위안이라는 이유로 실검에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 이야기예요. 저는 개당 1.5위안짜리로 표시된 돼지고기 찐빵 2개를 샀어요.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은 저에겐 2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고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팔리는 건 전적으로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일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건 돼지고기 찐빵이 아니라 돼지고기 소롱포라는 이름이 맞아요. 블로그는 해남의 물가는 전국에서 1등이에요. 북경, 상해, 광주, 심천 같은 일선 도시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곳 대부분의 사람들 월급은 고작 2-3천 위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해남에 사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비싼 건 채소뿐만이 아닙니다. 고기값도 정말 비싸요. 소고기, 양고기는 한 근에 70위안이나 하고 돼지갈비도 한 근에 40에서 50위안이나 해요. 해남에 여행 오는 사람들은 여기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긴 해도 며칠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래 계속 살아야 하는데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해남에 온 지도 한 달이 됐는데요. 해남의 물가가 진짜 비싸요. 의식주 모두 광주보다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2000년쯤 지어진 낡은 아파트가 있어요. 겨우 20제곱미터 남짓한 방 하나가 월세 1000위안이에요. 믿기시나요? 또 10월 국경절 연휴 때 저는 기루노가라는 곳에 놀러 갔거든요. 거기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 해남 치킨 라이스 한 그릇 먹었는데요. 여러분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무려 38위안이나 들었어요. 우리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계산하고 나가는 길에 그중 한 명이 진짜 다신 안 온다 라고 툴툴대는 걸 들었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해구 쪽 물가가 확실히 광주보다도 비싼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마에 온 지 3일 됐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사마의 젊은이들 도대체 뭘로 생계를 유지하나요? 다들 부잣집 자녀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식당에서도 밥 한 끼 먹으면 200, 300위안은 들어요. 첫날 먹은 게 뭐였더라? 야화펀이라고 하는 음식이었어요. 딱 2명이 분식 한 그릇, 볶은 채소 하나, 오리머리 하나, 생선탕 하나 먹었는데 그냥 보통 생선인데도 160위안이 나왔어요. 이런 건 심양에서는 80위안이면 충분했을 거예요. 어제는 제일시장이라는 유명한 곳에 갔어요. 소문 듣고 해산물 좀 고르고 작은 바닷가재 1마리, 게 2마리, 피피새우도 좀 골라 식당에서 바로 요리를 했는데 그 한 상에 1000위안이 나왔어요. 매일 이렇게 먹다간 진짜 생활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좀 저렴해 보이는 동네 식당을 가보았습니다. 근데 메뉴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기 요리는 한 접시에 50에서 70위안, 샐러리 숙주볶음이 20위안, 부추 달걀 볶음이 30위안이더라고요. 3명이서 간단한 반찬 몇 개에 맥주 몇 병 마셨는데 계산서가 무려 300위안이 넘었습니다. 맥주도 한 병에 10위안이더라고요.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현지인들도 매일 밥은 먹어야 할 텐데 이 정도 물가를 어떻게 버티는 거죠? 라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제 도망쳐야겠어요. 더 이상 해구에서는 못 살겠어요. 겉으로는 삼선 도시인 척하지만 소비 수준은 초일선 도시예요. 월급은 낮고 물가는 너무 높고 창업 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길에 나가면 개인 차량보다 차량 공유가 더 많고 사마의 코코넛 가격은 이제 스타벅스를 따라잡을 정도예요. 그건 코코넛 주스를 마시는 게 아니라 감성을 마시는 거죠. 야시장에서는 치마 하나에 80위안을 부르지만 인터넷에서는 25위안이면 살 수 있어요. 명절만 되면 해남 순환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만영 성매만 지역의 한 빌라 단지에서 작년에 200만 위안 넘게 팔리던 빌라가 올해는 68만 위안에 나왔어요. 게다가 5종 증서도 모두 갖춘 합법적인 주택이고 지금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지 환경도 아주 아름답고
성숙된 주거지로 조경도 잘 되어 있어 정말 보기 좋아요. 바닷가까지의 거리는 불과 900m입니다. 이 단지는 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한 전형적인 고급 빌라 단지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